자, 해수의 염분 보자. 먼저 염류라는 내용을 먼저 볼 건데, 염류.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염류라고 정의를 내렸어. 그러니까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염류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그러면 강에서 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강물에 의해서 지각에 있는 물질들 일부가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염류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표면을 통해서 지표면을 흘러서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진 물질들이 염류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다 깊은 곳을 우리가 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해에서 화산활동이나 열수 분출구가처럼 뜨거운 물이 막 계속 솟는 부분이 있을 거야. 거기에서 이제 염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지금도 심해 깊은 곳에 계속 화산활동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물질, 염소나 황 같은 경우는 심해에서 계속 지금도 분출하고 있고, 일부는 지표면에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그런 물질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염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염류. 자, 그런데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보게 되면 해수 1kg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kg 1000g이지 1kg으로 기준을 했을 때 물이 96.5g, 대부분이 물이야. 그리고 35g 정도가 염류라는 거야. 자, 염류가 35g 정도, 물 해수 1kg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물이 965g이면 35g이 염류다라는 거야. 그럼 염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 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수치 기억을 해둬야 돼. 염화나트륨 27.2g 정도가 35g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염화나트륨이 뭐야? 어? 뭐야? 소금이야, 소금. 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금이야. 그럼 어때? 바닷물 나중에 한번 놀러 갔을 때, 올해 못 갔지? 휴가 못 갔잖아.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내년엔 갈 거 아니야. 아니면 겨울바다를 보러 갔을 때, 선생님이 염류 얘기를 했어.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게 한번 떠서 퍼먹어보라고 했어. 라고 한번 먹어라. 이렇게 떠가지고 재영이를 먹이란 말이야. 네가 먹지 말고. 그럼 오빠 한번 먹어봐. 어때? 하면 뭐라고 하겠어? 재영이가 짜 라고 할 거야. 왜 짜? 염류의 대부분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짜. 엄청 짜지. 그리고 27.2g이 염화나트륨이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수치. 그 다음 3.8g 정도가 염화마그네슘이야. 염화마그네슘은 뭐냐? 우리 두부 만들 때, 응고시킬 때 간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응고를 시키거든. 단백질 응고. 콩 갈아가지고 막 끓여가면서 간수 이렇게 뿌린다고. 그 간수의 주성분이 이 염화마그네슘인데, 이 염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먹어봐. 나중에 짜기만 한 게 아니라 쓴맛도 나. 그 쓴맛을 나타내는 게 요 염화마그네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염화나트륨,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등이 1.7g, 1.3g, 그리고 기타 1g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저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이거는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제일 많은 염화나트륨, 그 다음 염화마그네슘, 요 가장 많은 거 이거 1번
가장 두 번째 말하는 거 2번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알겠니? 자 이렇게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얼마? 해수 1kg을 기준으로 965는 물, 나머지 염류가 35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염화나트륨, 두 번째가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염류라는 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염분이라고 얘기를 나와 있는데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해수 1000g,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염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하겠지.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이야. 염분은 해수에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해수의 질량 그리고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이야. 1000. 우리 퍼센트 농도 배웠지. 퍼센트는 뭐니? 백분율이라고 하지. 얘는 1000이야. 그럼 뭐야? 얘는 1000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즉, 자 이렇게 염분은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돼. 그랬을 때 얘네 단위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염분의 단위는 이렇게 우리 퍼센트 아까 나왔다고 했지. 1000분율은 여기가 뭐니? 공이 두 개 붙어. 1000분율 혹은 퍼밀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퍼센트, 얘는 퍼밀. 그러니까 이 퍼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015년 교육과정 전에는 이 퍼밀을 많이 썼어. 그러다가 교육개정이 되면서부터 퍼밀도 쓰고 PSU라고 하는 단위도 같이 쓰는데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거고. 근데 지금은 요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염분의 단위 PSU야. 지금 많이 쓰는 게 PSU라는 거야. 실용 염분 단위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15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 해수에 전류를 흘려보내 측정한 염분의 단위를 PSU라고 하는 거야. 15도씨.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온에다가 1기압 상태에서 바닷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뭐야? 전류를 흘려보내. 그래서 흘려보내서 측정한 값을 PSU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분율 이 펌이라고 PSU하고 거의 같아. 큰 차이가 없어. 막 큰 차이가 나면 따로따로 PSU 뭐 예를 들어 여기는 35 PSU 여기는 30 펌일 이렇게 나오면은 같이 혼용해서 쓰지 않을 건데 거의 비슷해. 30 예를 들면 4. 뭐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PSU나 펌일이나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나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펌일보다는 PS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염분이라는 것은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해가 됐든 남해가 됐든 저쪽에 있는 홍해가 됐든 대서양, 태평양 다 합쳐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다라는 거 이 수치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 얼마다? 35 PSU가 될 거야. 평균이니까 어느 지역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일단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 농도는 35 PSU라고 보면 될 건데 여기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염분이 35 PSU다라고 하면 물하고 염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물이 자 해수 속에 1
kg 기준이야. 1000g 기준이야. 여기에 물이 965g이고 염류가 35g 녹아져 있다라는 뜻이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35 PSU다. 그러면 뭐야? 물, 바닷물 1kg, 1000g 속에 물이 965, 염류가 35g 녹아져 있다. 자, 그러면 40 PSU면 뭐가 되겠어? 물이 960이야. 960g 있고 염류가 40g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금방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라고 했는데 평균이니까 어느 곳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지. 증발량과 강수량이야. 자, 어느 지역은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농도가 높아지겠지. 어느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염분 농도가 낮아지겠지. 맞아? 그리고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중국 있지. 여기 서해하고 여기 동해하고 동해, 서해. 여기는 중국에서 이렇게 강물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강물이 많이 흘러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동해에서만 바닷물이 여기로 흘러나갈 거니까 딱 봐도 여기에 담수, 강물이 많이 흘러오니까 서해보다는 동해의 염분 농도가 더 높겠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자, 이렇게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이 적냐 아니면 많냐에 따라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거야. 빙하가 뭐야? 빙하가 녹으면 물이 될 거니까 농도가 낮아질 거고, 해수가 얼어? 바닷물 얼는 거 봤니? 바닷물도 온도가 낮아지면 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농도가 높아지겠지. 이러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증발량과 강수량,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빙하가 녹거나 어는 경우,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내린 비보다 증발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염분이 높아지겠지. 맞니? 이해돼? 내린 비보다 위로 증발되는 게 더 많으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지. 물이 다 증발하니까 더 많이.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적어. 육지로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담수가 적어.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해수가 얼어. 결빙이라고 하는 거지. 바닷물이 얼어. 물이 얼어, 물이. 바닷물 중에서도, 해수 중에서도 물이 얼게 되니까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염분 농도가 높아지겠지. 맞아? 이런 경우에 염분이 높아지게 된다. 잘 기억해야 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 때, 담수 유입이 적을 때, 해수가 얼 때. 야, 그에 반해서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 비가 많이 내려. 증발되는 것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면 염분이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많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해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강물이 많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염분 낮아지겠지. 그 다음 빙하가 녹는다. 해빙이라고 하지. 빙하가 녹아. 그러면 그 빙하는 결국엔 물이거든. 물이 녹아서 어떻게 돼? 물이 많아지니까 염분 농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거 4번 증발량과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과 염분 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축을 증발량으로, 가로축을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A와 B 이렇게 나눠져서 이때 특징을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야.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A는 증발량이 많지. 그 대신 다함수의 유입량도 적고 강수량도 적어. 그러면 A의 염분 농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염분이 높을 거야. B의 경우에는 증발량은 적어. 그런데 강수량, 다함수의 유입량이 많아. 그러면 염분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되겠다라는 거지. 딱 보면 나중에 증발량, 강수량, 다함수의 유입량 하는 요런 X축, Y축 놔두고 A의, B의 특징. 여기 염분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거 찾고 그 이유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강물이 유입이 되냐. 이런 데가 되겠지. 강물이 유입된다. 혹은 뭐냐, 해빙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 그런 것들의 그 예들을 이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한번 보자. 전 세계 봤더니 여기 염분 농도를 나타내는 게 붉은색이 염분 농도가 높고 푸른색 계열이 좀 낮아.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이 0도, 0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갔었을 때 딱 봐도 여기 저위도 지역이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고 고위도 지역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다? 농도가 높다라는 거야. 맞아? 염분 농도가 여기 높고 여기는 파란색이 나타나는데 어떠니? 염분이 낮지? 한번 볼까?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그러면 노란색이니까 여기 중위도 같은 경우 보자. 저위도 보자. 저위도, 적도에 있는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대. 비가 많이 내린대.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떻겠어? 염분이 낮겠지. 그래서 여기 적도 지역은 노란색으로 나타내. 이런 색깔. 그에 반해서 중위도 봅시다. 여기 중위도 30도를 기준으로 보자. 여기. 붉은 색이 많아. 여기도 붉은색. 중위도 같은 경우는 건조하다는 얘기는 증발이 강수량, 비 내리는 것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라는 거야. 극지방 봅시다. 파란색이야. 그건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야. 염분 농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라는 거야. 됐니?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도 기억을 해둬야 돼.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저위도니까 온도가 높아. 그래가지고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증발이 활발하니까 염분 농도가 높을 거라고 하는데 그 증발하는 양보다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아. 알겠어?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도 맨날 헷갈리는 건데 아니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더우니까. 그러면 물이 많이 증발하면 당연히 여기 농도가 높아질 거야. 염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강수량이 더 많아. 내리는 비가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라는 거야. 알겠니? 우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높다.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 그래서 염분이 낮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전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게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표층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지.
자, 이것도 기억 꼭 해둬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은 33 PSU라고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전 세계 평균 얼마라고 했어? 염분이 35야. 근데 우리나라 주변은 33이야. 약간 낮지?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약간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몰려서 내리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염분 농도가 낮다. 왜? 강수량이 여름에 더 많기 때문에. 맞니? 자,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낮아. 아까 얘기했지. 담수의 유입이 많다. 황해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강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표층 염분 분포의 특징이 될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여기 오른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2월하고 8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염분 분포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디가 더 높니? 여기 제일 높은 거 봅시다. 근처, 우리나라 근처. 31, 뭐 33, 34, 33. 34가 안 넘지. 그런데 2월 같은 경우 봅시다. 34, 34, 34. 여기보다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염분 농도가. 왜 그래? 이때 비가 많이 내리거든. 됐니? 이거 보고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없어. 2월 몇 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어라? 얘는 높네? 얘는 얘보다는 낮아? 그러면 얘는 겨울, 얘는 여름이다 라는 것도 요거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 농도가 어때? 높아. 겨울에는 비가 적게 내리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 수치가 높잖아. 34. 여기 34 안 돼. 34 안 넘어. 그러니까 위에가 뭐야? 겨울. 밑에가 여름. 이것만 보고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을 할 건데 염분비 일정 법칙 봅시다.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염분이 얼마라고? 평균? 33 PSU라고 했고 전 세계는 염분 얼마? 35 PSU라고 했지.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뭐 어디는 30, 어디는 35 이렇게 다 다르겠지. 그럼 염분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염류가 1000mg에 아니 1000g에 1kg 해수에 염류가 얼마나 몇 그램 녹아져 있냐라는 게 뭐라고 했어? 염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어느 곳에는 40, 어느 곳에서는 30 염분이 많이 녹아져 있어. 적게 녹아져 있어. 많이 녹아져 있어. 이렇게 염분이 달라. 그런데 그 염분을 이루는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염화나트륨이 한 20 몇 퍼센트 있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3점 몇 퍼센트 3점 몇 그램 있다라고 했었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에 염분과 여기의 염분과 여기의 염분이 다 달라.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염화나트륨 비율, 염화마그네슘의 비율, 농도가 높건 낮든 그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 그러냐를 먼저 알고 요걸 한번 알아볼 건데, 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 왜 항상 일정하다?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전 세계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해류가 계속 돌지. 몇 년 전이었냐? 작년이었지? 작년이었지. 올해였냐? 작년이었냐? 일본에서 그 오염수 방류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까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가 그런 뉴스 나오고 그랬었지. 왜 그래? 지금 크로시오 해류 이렇게 해서 해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동해안 쪽 한참 멀어져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를 계속 순환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골고루 각 염류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염분비 일정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뭔지 보자.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을 볼 건데, 북극해를, 동해를, 홍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는 결국에는 지금 23.3, 1.4, 2.0, 3.3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면 염류가 30g이래. 동해는 33g이래. 그 다음에 홍해는 40g이래. 그러면 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염분 농도가 30pSU라는 거야. 얘는 33g 녹아 있대. 지금 해수 1000g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33pSU 맞아? 퍼밀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홍해는 40pSU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지금 염류가 녹아져 있는 게 33g, 30g, 40g. 그러니까 30pSU, 33pSU, 40pSU. 뭐야, 농도가 다 달라. 지역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북극해. 여기는 그런가 보다. 북극해. 뭐야? 비가 녹아서 그런가? 농도가 좀 낮네?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 북극해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 비율이 지금 염화나트륨이 23.3g 녹아져 있대. 자, 동해에는 25.6g이야. 홍해에는 염화나트륨이 31.1g이야. 일단 23.3, 25.6, 31.1 다 다른데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염분이 다 다르잖아, 염분 농도가. 그러면 북극해에 포함된 각각의 바다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자, 여기 총 30g 중에 23.3g의 염화나트륨 곱하기 100해줘. 그러면 약 78%가 나온대. 즉, 이 북극해의 그 염류 중에서 나트륨의 비율이 얼마야? 78%라는 거야. 30g 중에. 그 다음에 동해에 25.6g이라고 했어요. 염화나트륨이. 그런데 33g 중 33g분의 25.6 곱하기 100 했더니 얘도 78%래. 약. 그 다음에 홍해도 40g 중에 염화나트륨이 31.1g이야. 그 비율 곱하기 100에서 했더니 얘도 78%야. 전체적으로 염화나트륨이 각각 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염분이 다른 농도인데도 얘가 차지하는 비율,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이쪽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 78%로 같다라는 거야. 즉,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거의 같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염화나트륨이 일정하다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염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 30분의 염화마그네슘, 여기 3.3, 여기는 3.6, 여기는 4.4,
해도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렇게 농도가 달라. 염분이 서로 달라. 다른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염류에 해당하는 이러한 성분들이 어때? 차지하는 비율은 어디가 됐든 다 비슷하다. 같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혹은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분비 일정 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꼭 출제된다라는 거. 꼭 출제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변형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막 어려운 부분. 그래서 염분이 다른 해수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구하는 거. 자, 이렇게 염류의 양을 구한다. 혹은 염류의 질량 비를 이용해서 특정 염류의 양 구하는 등 여러 문제로 변형이 가능해. 그래서 일단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뭔지 지금 배웠지만 문제통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 몇 가지만 기억을 해두면 학교에서 내는 문제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보자. 염분이 주어질 때 염류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야. 아, 이게 뭐냐면 염분이 주어질 때라고 하니까 염분이 지금 35 psu라고 염분의 농도가 되겠지. 해수 1000mg에 1000g에 얼마? 염분이 35g 녹아져 있는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7g 녹아 있다면 염분이 70 psu인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이라고. 얼마일까? 바로 나오니 계산?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여기 왜 쳐다봐? 응? 지금 봐봐. 농도가 35 psu, 70 psu야. 둘 다 1kg에 녹아져 있는 염화나트륨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5 psu일 땐 27g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염분이 2배 높아졌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금방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뭐냐면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과 관계없이 염분이 35가 됐든 70이 됐든 관계없이 염류에서 각 염류 즉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했어. 그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알고 있니? 염분 35 psu인 해수 1kg 속에 녹아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27g 녹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값을 35 psu일 때 얼마? 27g 녹아져 있대. 뭐가? 염화나트륨. 요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비례식 세우면 될 거야. 그래서 염분이 35 psu인 해수 염화나트륨 비율은 염분이 70 psu인 해수에서 염화나트륨 비율과 같겠지.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자, 35 psu 염분이야. 35 psu. 35g 녹아져 있대.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얼마야? 27g이야. 그러면 70 psu일 때 염화나트륨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35 대 27은 70 대 우리가 알려고 하는 70 psu일 때의 염화나트륨. 그럼 뭐 비례식이니까 이해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x값 54g 구할 수 있겠지. 그냥 곱하지 않더라도 35 얘 얼마니? 염분이 2배니까 녹아져 있는 염화나트륨 얼마? 2배 27 2배 그러니까 54 바로 나오지. 그치? 이렇게 아까 생각한 거지? 이거 안 보고? 맞아? 자, 그러면 유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봐봐.
염분이 32ps이라고 했는데 해수 얼마야? 1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 3.2g이래. 지금 100g 기준으로 해서 0.32g이 녹아져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염분 비율점 법칙은 염분 얼마 기준이라고 했어? 염분은 1000g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 1000g이니까 1000g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1000g의 해수에 염화 마그네슘이 얼마? 3.2g 녹아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1000g 기준으로 염화 마그네슘이 3.2g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뭔데? 32psu일 때. 32psu일 때 염화 마그네슘은 3.2g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염분이 35일 때 psu일 때 몇 그램 녹아져 있을까요? 라고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래? 맞아? 그러면 3.2 곱하기 35 psu는 뭐 x는 없어. 32 x니까 이렇게 32 그러면 얼마야? 얘랑 약분되지. 얘랑 약분되면 뭐야? 3.1이 되지. 그러니까 3.58로 나오게 돼. 맞아? 이렇게 보아.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기본일 때 뭐 봐야 돼? 요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되지. 100g 속에 염화나트륨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기준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1kg, 1000g에 녹아져 있는 염류 생각을 해야 돼. 그치? 2번 풀어보자. 이제 2번. 됐네. 30ps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4니까 30대 얼마니? 24. 뭐랑 같아야 돼? 염분이 36이래. 그때 염화나트륨은 몇 g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여기 2k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24, 36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아니 미안해. 31이 여기 30 맞아? 이거 값 얼마 나오지? 어? 5네. 그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거기에다가 그 값이 나오게 되면 얼마니? 5분의 144? 28.8g이야. 그럼 x 값이 x는 28.8g 나오거든. 그런데 뭘 2kg에 녹아져 있는 염화나트륨 양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잘 저렇게 낼 거야.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1kg 속에 얼마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한번 또 자, 그럼 유제 3번. 일단 뭐부터 해? 염분이 34ps인데 해수 250g 속에 황산마그네슘이 0.4라고 했으니까 이거 뭘로 바꿔야 돼? 1000g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지. 1000g에 그럼 황산마그네슘은 몇 g 녹아 있는 거야? 4 곱해주니까 1.6g 녹아져 있겠네. 그런데 염분 51ps인 해수 4kg에 녹아 있는 황산마그네슘은 몇 g이라고 했습니까? 34대 얼마니? 1.6이네. 는 51대 얼마야? x가 될 거야. 먼저. 그치? 그러면 1.6 곱하기 51 34는 x네. 0.8 맞냐?
3이야? 맞아? 2.4네? x는? 맞아? 2.4에다가 얼마 곱해줘야지? 4kg에 녹아있는 황산 마그네슘이니까 얼마니? 9.6g 이렇게 나오네. 요거 얼마인지 요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유제 4번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염분이 40이든 염분이 38이든 거기에 포함된 염화나트륨 차지하는 비율이 같겠지. 여기 78%라고 했으니까 38% 해수 1kg에는 얼마? 0.78 곱해주면 되겠네. 자, 38 곱하기 0.78. 아유, 선생님 이거 암산으로 못해. 유난하니? 빨리 얘기해봐. 얼마? 0.78 하면 29.64. 그런데 어디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습니까? 29.6이 되겠네. 20.6g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이거야.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 염류의 질량비가 주어지고 특정 염류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반드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둘 다 나올 수도 있어. 뭐냐면 동해와 황해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이 표와 같을 때 A값은 뭐냐라는 건데, 계산하면 이제 좀 지저분하게 소수점 둘째 셋째 막 가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의 염화나트륨 비율이 염화나트륨이 25.64g, 황해에는 24.10, 그 다음에 동해 염화마그네슘 몰라. 황해는 나와 있어. 황산마그네슘 1.5, 이거 몰라. 자,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과 관계없이, 염분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하면, 여기 두 해수 동해와 황해에 제시된 염류를 기준으로, 이 각각 염류를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우면 될 거야. 자, 동해에서의 염화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비율, 그러니까 동해에서의 얘와 얘 비율, 그 다음에 황해에서의 염화나트륨과 황산 마그네슘의 비율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동해에서의 염화나트륨 비율이 25.64 대 황산 마그네슘 1.55야. 그리고 황해 24.1이야. 여기는 몰라. A 집어넣으면. 이런 비례식이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해서 A의 비율이 약 1.46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비례식이 이렇게도 될 거고, 아니면 이런 비례식도 세워질 수 있겠지. 이런 비례식 얘 동해안의 염화나트륨 비율이, 황산 마그네슘 비율, 이런 식으로 세워도 똑같이 결과는 나오게 될 거고. 알겠니? 이렇게 알고 있는 지역의 뭐를, 염류를 기준으로 모르는 A. 얘도 마찬가지로 염화 마그네슘 동해 모르겠으면 뭐야? 25.64 대 X는 24 대 24.1 대 3.3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유제 5번 풀어볼까? 이거 봐.
가 어떻게 구했어? 계산하기 쉽게 이걸로 하자. 100대. 가 구하려면 100대 가는 뭐가 같겠어? 50대 10? 이렇게 했어? 아니면 100대 50은 가대 10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 그럼 가 얼마 나오니? 28로 나오네. 20g이. 비례식은 뭘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돼. 알고 있는 게 이거면 기타 가지고 세워도 상관없겠지. 기타와 나트륨 아니 기타 가지고 세워도 되겠지. 이럴 때 가는 5대 100 이렇게 해도 되겠니? 그러면 가는 5분의 100이니까 바로 20 나오네.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어. 알겠니? 그래서 가가 바로 나올 거고 나는 어떻게 세웠어? 마그네슘. 치가 어떻게 세웠어? 1.5대 나는 1대 기타로 할게 5 이렇게 했니? 나는 뭐니? 1.5 곱하기 5니까 7.5g 바로 나오네. 이거 갖다 해도 되고 뭐 갖다 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유제 5번 같은 문제가 나올 거고 유제 6, 7번 한번 풀어볼까? 그럼 끝낼 거야. 제대로 계산했어. A 구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뭐가 편하냐? 뭐 A 구하려면 뭐 23.3 대 A는 31대 4.3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알고 있는 거 뭐 기타 가지고 상관없어. 2 대 A는 2.7 대 4.3 혹은 4.3 대 A는 2.7 대 2.0 A 대 4.3은 2.0 대 2.7 뭐 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야. 그럼 A 값 얼마 나온다고? 3.2 왜냐면 우리 소수 지금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3.2g. B는 1.5 대 B 1.5 대 B는 2g 대 기타 2.7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 얼마 나오니? 얘 2g 나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을 때 왜 7번 왜 안 돼? 지금 가 구해놨지? 가와 나 해역이 염분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 염분이 뭐라고 했어? 염분 왼쪽 다시 봐봐요. 염분의 종이가 뭐야? 아까 염분 뭐? 100g? 그렇지.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라고 했지. 맞아? 염료의 양이라고 했어. 염료가 뭔데? 해수에 녹아져 있는 물질이라고 했잖아. 모든 물질을 염료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염료가 뭔데?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기타 얘네가 다 염료야. 그 염료 양이 얼마냐라는 거지. 그럼 다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23.3, 3.2, 1.5, 2.0 다 더해줘. 5네? 1이네? 2, 1, 3, 3 0이네? 30 그러면 A의 염분 얼마야? 다 더한 염료값 다 염료의 양 다 더하니까 30 PSU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다 더해주면 되지. 다 더해주면 얼마니?
어? 2g이지. 2g. 2g이면 얼마니? 1, 32, 36. 40ps이 나오네. 됐어?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잖아 이거. 염료량 다 더해주면 되니까. 염료량. 맞니?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될 거야. 이거 반드시 나와. 왼쪽도 반드시 나와. 두 문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염분이 30ps인 해수에 염료 A와 B가 7대1 비율로 녹아 있을 때 염분이 45psu인 해수에서 염료 A와 B 사이의 비율을 쓰래. 계산해. 왜 계산해? 염분비율적 법칙이 뭐라고 했어? 응? 염분비율적 법칙이 뭐라고 했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뭐야? 염분이 달라도 염분이 30psu와 45psu 달라도 염료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염료 A와 B가 7대 1이라고 하면 같다고. 어디가 됐든 염분이 다 달라도 45psu에서도 염료 A와 B의 비율이 얼마야? 7대 1인 거야. 20psu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염료 A와 B의 비율이 얼마야? 7대 1이라는 거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게 뭐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거야. 됐니?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 내용. 알겠니?